긴급 속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급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한들이 있습니다. 이 기한들을 놓치시면요. 과태료 맞습니다. 빚을 떠안게 됩니다. 세금 폭탄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한들을 아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병원에서 안 알려줍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안 알려줘요. 주민센터에서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하시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듣고 나시면 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하실 겁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김모 어르신이십니다. 이분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장례식장 알아보고요.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셨어요. 아시잖아요. 장례가 얼마나 정신없는지. 장례 끝나고 나니까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좀 쉬셨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보내드리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까 뭐였는지 아세요? 과태료 통지서였어요. 사망신고를 35일 만에 하셨거든요. 기한이 30일인데 닷새를 넘긴 겁니다. 고작 닷새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아버지 돌아가셔서 정신이 없었는데 이게 벌금이에요? 저는 그냥 슬퍼서 좀 쉰 건데요.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참, 이게 뭡니까? 부모님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과태료 통지서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건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겪게 될 일이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과태료 한 푼 안 내시고 세금 폭탄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 빚 떠안는 일도 막으실 수 있어요. 제가 순서대로 기한별로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이런 일이 이 한 분만 겪으신 게 아닙니다. 더 심각한 사례들이 있어요. 들어보시면 등골이 오싹하실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장례 치르시고 재산 정리를 하셨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작은 집이 있었거든요. 그거 정리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명의의 대금이 연체됐다는 겁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되신 겁니다. 알고 보니까요. 어머니께서 빚이 8천만 원이 있으셨어요. 8천만 원입니다. 이분은 전혀 모르셨어요. 까맣게 모르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상속포기 기한인 석 달을 넘겨버린 겁니다. 석 달 안에 상속포기를 하셨어야 하는데요. 그 기한을 놓치신 거예요.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요? 자동으로 모든 재산과 빚을 다 물려받는 걸로 처리됩니다. 이걸 단순 승인이라고 해요. 자동이에요, 자동. 여러분이 동의 안 하셔도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어머니가 빚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 이거 다 갚아야 하나요? 8천만 원이요? 네, 갚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이자까지 붙어요. 참, 이게 뭡니까? 어머니 작은 집 물려받으시려다가요. 8천만 원 빚에 이자까지 떠안으셨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 들어보세요.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서울 강북에 사시는 65세 이모 어르신이에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셨습니다. 시가로 약 12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였어요. 이분은 상속세 신고를 안 하셨어요. 아파트 한 채인데 뭘 신고해? 그냥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렇게 1년을 그냥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속세 내시라고요.
원래 세금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요. 그런데 신고를 안 하셨으니까 무신고 가산세가 붙었어요. 20%가 붙었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3천만 원에 20%요. 600만 원이 추가된 겁니다. 거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었어요. 하루에 0.02%씩 붙습니다. 1년이면 8%가 넘어요. 총 4천만 원 가까이 내셔야 했습니다. 선생님, 집 한 채인데 왜 세금이 이렇게 많아요? 저는 몰랐어요. 모르셨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법이 그래요. 참 야속하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대전에 사시는 70세 최모 어르신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셔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통장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셨어요. 장례비로 쓰시려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례식장 비용, 납골당 비용, 화환값, 음식값 다 정당하게 쓰셨습니다. 한 푼도 딴 데 안 쓰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동생분이 경찰에 고소를 하셨습니다. 형이 어머니 돈을 빼돌렸다고요. 횡령죄로요. 횡령이요, 횡령. 피부치가 피부치를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우셨어요. 60이 넘은 어른이 전화기 붙들고 우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장례비로 쓴 건데. 이게 범죄라니요? 동생이 저를 고소했어요. 우리 어머니 장례 치르는데 쓴 돈인데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행히 이분은 영수증을 다 보관하고 계셨어요. 장례식장 영수증, 납골당 영수증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으셨어요. 하지만요. 그 과정에서 형제 관계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평생 남남이 되셨어요. 어릴 때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란 형제가요. 부모님 장례 치르면서 원수가 됐습니다. 피부치끼리 이렇게 되다니요. 여러분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잠시만 멈춰주세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요. 지금 바로 빨간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냐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버튼 하나가요. 제가 더 열심히 정보 찾아서 알려드리는 힘이 됩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원하게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요. 앞으로 중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십니다. 제가 새 영상 올리면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내드리세요. 형제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주변 지인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우리 같은 어르신들이요. 이런 정보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한 분이라도 더 과태료와 세금 폭탄을 피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런 상황인데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믿고 눌러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당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요. 기한이 너무 촉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3일장 치르고 나면요. 몸이 녹초가 됩니다. 마음은 더 힘들고요. 그런데요. 한 달 안에 사망 신고를 하셔야 해요. 한 달입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데 석 달 안에 상속 포기할지 말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재산 파악도 안 됐는데 6달 안에 세금 신고하셔야 해요. 마치 수능 시험 같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없는데 시험 날짜는
딱 정해져 있어요. 못 보면 큰일 나는 거죠. 선생님, 그럼 장례 끝나고 천천히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기한 넘기면 불이익 받습니다. 봐주지 않아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두 번째요.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이게 정말 문제예요. 어르신, 한 달 안에 사망신고 하셔야 해요. 석 달 안에 상속포기 결정하셔야 해요. 이렇게 알려주던가요?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해야 해요. 모르면 그냥 손해보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세 번째요. 제도가 너무 복잡합니다. 사망신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세 신고.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게 다 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마치 미로 속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출구인지 모르는 거죠. 답답하시잖아요. 네 번째요. 가족 간에 분쟁이 생깁니다. 이게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형제 중에 누가 주도할지요. 누가 돈을 관리할지요. 장례비는 누가 낼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싸웁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말 안 해도 알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돈 앞에서는 가족도 남이 됩니다.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전의 최모 어르신처럼요. 형제가 형제를 고소합니다. 평생같이 자란 동생이 형을 횡령죄로 고소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한별로 순서대로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메모 준비하셨죠?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선생님,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장례비가 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장례비 집행을 먼저 정하고 증빙을 남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요? 사망신고를 하시는 순간요. 부모님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가 동결됩니다. 꽁꽁 묶여요. 돈을 못 뺍니다. 동결입니다. 동결. 마치 냉동실에 넣은 것처럼요. 꽁꽁 얼어버려요. 녹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럼 장례비는 어떻게 내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이겁니다. 장례식장 비용이 보통 얼마인지 아세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듭니다. 요즘은 더 들어요. 납골당 비용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들어갑니다. 병원 진료비도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입원해 계셨으면 그 비용도 내셔야 해요. 이 돈을 어디서 구하십니까? 여러분 주머니에서 다 내시겠습니까? 부모님 통장에 돈이 있어도요. 사망신고 후에는 못 뺍니다. 빼려면요. 상속인 전원이 은행에 다 같이 가셔야 해요. 형제가 4명이면 4명 다 가야 합니다. 한 명이 해외에 있으면요. 그 한 명 올 때까지 못 뺍니다. 답답하시죠? 그래서요. 장례비 집행은 가족끼리 미리 상의하셔야 합니다. 누가 먼저 장례비를 내고요. 나중에 어떻게 정산할지요. 이런 걸 정해두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전의 최모 어르신 기억하시죠? 장례비로 쓰셨는데 동생한테 횡령죄로 고소당하신 분이요. 이분은 다행히 영수증을 다 보관하고 계셔서 무혐의 받으셨습니다. 영수증이요. 영수증이 이분을 살렸어요.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장례식장 영수증, 납골당 영수증, 화환 영수증, 음식 영수증. 뭐든지 다 모아두세요. 영수증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방패막이가 되는 거예요.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가족들한테 알리세요. 문자로 보내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세요. 장례비로 얼마 인출합니다. 어디에 씁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세요. 스크린샷 찍어두시면 더 좋습니다. 나중에 형제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요. 이 기록이 여러분을 보호해줍니다.
아시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장례비 집행은 가족끼리 미리 상의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영수증 보관하시고 가족들한테 알리세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사망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한 달입니다. 딱 30일이에요. 30일. 이건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사망일로부터 한 달 안에 사망신고를 하셔야 해요. 넘기시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선생님,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데요? 최대 5만 원입니다. 자진 납부하시면 20% 깎여서 약 4만 원 정도 돼요. 에이, 5만 원이 뭐가 대수야. 그냥 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내고 버티시면요. 매달 이자가 붙습니다. 1.2%씩 최대 60개월까지 붙어요. 5만 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작은 눈뭉치가 굴러서 큰 눈사람 되는 거랑 똑같아요. 무섭죠? 그리고요. 사망신고를 안 하시면요. 그 다음 절차를 아무것도 못합니다. 재산조회도 못하고, 상속 포기도 못하고요. 세금 신고도 못해요. 모든 게 막힙니다. 첫 번째 도미노를 안 쓰러뜨리면요. 뒤에 도미노가 다 멈춰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됩니다. 사망신고는 어디서 하냐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사망자의 등록 기준지 주민센터도 되고요. 신고하시는 분 주소지 주민센터도 됩니다.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이 있는 지역 주민센터도 돼요. 편하신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뭘 가져가야 하냐요? 사망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이건 주민센터에 있어요. 거기 가면 줍니다. 그리고 사망진단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이건 병원에서 받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신고하시는 분 신분증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예요.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사망진단서는요. 한 장만 받지 마세요. 5부에서 10부 정도 미리 여러 장 발급받으세요. 병원에서 발급해 줍니다. 이게 나중에 은행, 보험사, 등기소 등 여러 곳에서 필요해요. 한 장만 받으시면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고생하십니다. 미리미리 넉넉하게 받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꼭 아셔야 해요. 선생님, 부모님 재산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통장이 몇 개인지, 보험이 있는지, 빚이 있는지 어떻게 알죠? 좋은 질문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정부가 다 찾아줍니다. 이게 뭐냐고요? 고인의 모든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예전에는요. 은행 다 돌아다니고요. 보험사 다 돌아다니고요. 세무서 가고 등기소 가고요. 발품 팔아서 직접 다 알아보셔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어요. 지금은요. 한번 신청하시면 정부가 다 조회해서 알려줘요. 편해졌습니다. 마치 레이더처럼요. 숨어있는 재산을 싹 다 찾아내는 겁니다. 대단하죠? 금융거래 내역, 국세 내역, 국민연금, 토지, 건물,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요. 숨겨진 빚도 나옵니다. 빚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요? 아까 부산의 박모 어르신 기억하시죠? 어머니 빚 8천만 원 몰랐다가 그대로 떠안으신 분이요.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셨으면요. 어머니한테 빚이 있다는 걸 미리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석 달 안에 상속 포기를 하셨을 거고요. 8천만 원 안 갚으셔도 됐을 거예요. 한 푼도요. 부모님 재산이 뭐가 있는지 모르면요. 상속 포기할지 말지 결정을 못 합니다. 빚이 얼마인지 모르면 판단을 못 하시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나침반 같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신청은 어디서 하냐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사망 신고하실 때 같이 신청하세요. 한 번에 처리하시면 시간 아끼십니다. 사망 신고하러 왔는데요. 안심상속 서비스도 같이 신청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이 언제까지냐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1년이에요. 하지만 미루지 마시고 빨리 하세요. 이 정보가 있어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귀 쫑긋 세우세요. 선생님, 부모님 빚이 많으면 어떡하나요? 석 달 안에 상속 포기하세요. 그래야 빚 안 물려받습니다. 석 달입니다. 석 달. 이 석 달을 놓치시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왜 석 달이 중요하냐요? 이 기한을 넘기시면요. 자동으로 단순 승인이 됩니다. 단순 승인이 뭐냐요? 부모님의 모든 재산과 모든 빚을 다 물려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로 신청 안 하셔도 자동으로 그렇게 처리됩니다. 자동이에요, 자동. 무서운 거죠? 마치 자동문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문 뒤에 빚이 있는 거죠. 선생님, 저는 상속받겠다고 한 적 없는데요. 안 하셔도 됩니다. 석 달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신청을 안 하시면요. 자동으로 다 받겠다는 걸로 처리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러면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이 뭐가 다르냐요? 헷갈리시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상속 포기는요. 재산도 빚도 다 포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깨끗이 손 떼는 거죠.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이걸 하셔야 합니다. 확실하잖아요. 한정 승인은요.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 재산이 5천만 원이고 빚이 1억 원이면요. 한정 승인하시면 5천만 원까지만 갚으시면 돼요. 나머지 5천만 원은 안 갚으셔도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한정 승인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으면 상속 포기가 깔끔합니다. 빚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으면 한정 승인이 안전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상속 포기하시면 그 빚이 어디로 가냐요? 사라지냐요? 아닙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한테 갑니다.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한테 갑니다. 손자도 포기하면 부모님 형제한테 가요. 마치 릴레이 경주처럼요. 바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바통이 빚인 거죠. 무섭죠? 그러니까요. 가족 전체가 같이 의논해서 같이 포기하셔야 합니다. 나만 포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냐요? 가정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아니에요. 법원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까 부산의 박모 어르신요. 어머니 빚 8천만 원 떠안으신 분이요. 이분이 석 달 안에 안심상속 서비스로 조회하시고 상속 포기하셨으면요. 한 푼도 안 갚으셔도 됐습니다. 한 푼도요. 기한을 놓치셔서 8천만 원의 이자까지 갚으시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선생님, 상속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6달입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달 안에 신고하셔야 해요. 6달입니다. 6달. 이것도 꼭 지키셔야 해요. 왜 이 기한을 꼭 지키셔야 하냐요? 넘기시면 가산세 폭탄 맞습니다. 가산세요.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종류별로 설명드릴게요. 신고를 아예 안 하시면요.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원래 낼 세금의 20%가 추가돼요. 20%요. 일부러 안 하셨다고 판단되면요. 부정무신고로 40%가 붙습니다. 40%요.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하셨으면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족한 세액의 10%예요. 거기에요.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따로 붙습니다. 이게 또 무섭습니다. 하루에 0.02%씩 붙어요. 1년이면 약 8%가 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상속세가 1,000만 원인데 신고를 안 하셨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20%요.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거기에 1년 지나면 납부지연 가산세 80만 원이 또 붙어요. 총 1280만 원을 내셔야 해요. 280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신고만 제때 하시면 안 내도 되는 돈이에요.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럼 상속세는 누가 내는 건데요? 상속받으시는 분이 내십니다.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으시면 그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선생님, 상속세 낼 만큼 재산이 많아야 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무조건 다 내시는 건 아니에요.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일괄 공제 5억 원도 있고요. 그런데요. 요즘 서울 아파트 값이 얼마입니까? 웬만한 아파트가 10억 원 넘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시면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는데요. 지금은 서민들도 내야 하는 세금이 됐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서울 강북의 이모 어르신 기억하시죠? 아버지 아파트 12억 원 상속받으시고 신고 안 하셨다가요. 세금에 가산세에 지연 이자까지 붙어서 4천만 원 가까이 내신 분이요. 신고만 제때 하셨으면 훨씬 적게 내셨을 거예요. 정말 억울하시죠? 자, 6번째입니다.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꼭 들으세요. 선생님,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 빼두면 안 걸리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안 됩니다. 다 걸려요. 다 나옵니다. 이걸 추정상속 재산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 안에 인출하신 현금이 있으면요. 이걸 어디에 썼는지 증명하셔야 합니다. 증명을 못하시면요. 상속 재산에 포함시킵니다. 세금을 매겨요. 기준이 뭐냐요?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인출하셨으면 해당됩니다.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인출하셨으면 해당돼요. 세무서에서 물어봅니다. 이 돈 어디 쓰셨습니까? 영수증 없습니다. 계약서 없습니다. 어디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상속 재산에 포함시킵니다. 세금 나와요. 마치 CCTV처럼요.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국세청 무섭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이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자녀분이 생각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계좌 묶이니까 미리 돈 좀 빼놔야겠다. 그래서 3억 원을 인출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세무서에서 연락 옵니다. 사망 전에 3억 원 인출하셨는데 어디 쓰셨습니까? 치료비로 썼어요? 영수증 있어요? 없으면 상속 재산에 포함입니다. 3억 원에 대한 세금 내셔야 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중환자실에 계실 때요. 큰돈 인출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필요하시면 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어디에 얼마 썼는지 다 기록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7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선생님, 상속세 신고하면 끝 아닌가요? 아닙니다.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하시면요. 세무서에서 그걸 검토합니다. 제대로 신고하셨나요? 빠뜨린 재산 없나요? 이런 걸 봐요. 상속 재산이 50억 원 미만이시면요.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합니다. 보통 1년 정도 후에 결과가 나와요. 50억 원 이상이시면요. 국세청에서 직접 조사합니다. 6달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조사를 받으시면 뭘 보냐요. 사망 전 10년간의 금융거래를 다 봅니다. 10년이에요. 10년. 부모님이 10년 전에 자녀한테 보낸 돈도 다 나옵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 내역 다 나와요. 부동산 거래도 다 나옵니다. 마치 엑스레이처럼요.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무섭죠?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첫째요. 가족 간에 돈 보내실 때 이체 메모에 목적을 쓰세요. 생활비면 생활비, 용돈이면 용돈. 적요란에 꼭 쓰세요. 둘째요. 큰돈 빌려주셨으면 차용증 쓰세요. 언제까지 갚는다. 이자는 얼마다.
이런 거 적어두세요. 셋째요. 영수증이랑 계약서 다 보관하세요.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없어져요. 처음부터 제대로 신고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다 나옵니다. 정직하게 신고하시고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기한 넘겼는데 어떡하죠? 이제 끝난 건가요? 걱정 마세요.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요. 사망신고 늦으셨다면요. 지금이라도 바로 가세요. 과태료 최대 5만 원 내시면 됩니다. 자진납부하시면 4만 원이에요. 안 하시고 계속 버티시면 이자만 늘어납니다. 빨리 하세요. 오늘 당장 가세요. 두 번째요. 상속폭이 석 달 넘기셨다면요. 특별한 정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빚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걸 증명하시면 돼요. 다만 이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워요.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전문가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요. 상속세 신고 늦으셨다면요. 지금이라도 하세요. 늦었다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안 하시면 더 커집니다. 기한 넘기고 한 달 안에 신고하시면요. 무신고 가산세가 50% 깎입니다. 원래 20%인데 10%만 내시면 돼요.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한 달에서 6달 사이에 신고하시면요. 20% 깎입니다. 6달이 넘으면요. 감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하시면 줄어듭니다. 희망이 있어요. 네 번째요. 가족과 분쟁 생기셨다면요. 바로 소송하지 마세요. 조정위원회 활용하세요. 법원에 조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하세요. 다섯 번째요. 뭘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요. 상담 받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주민센터에 상속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해줘요. 국세청 126번으로 전화하셔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돈 안 들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어려운 이야기, 걱정되는 이야기만 했죠?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꼭 들으셔야 해요. 인천에 사시는 71세 정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미리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고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셨어요. 똑똑하시죠? 사망신고 기한 맞춰서 하셨고요. 안심상속 서비스로 재산이랑 빚 다 조회하셨고요. 알고 보니 아버지한테 빚이 있었어요. 얼마인지 아세요? 1억 2천만 원이요. 재산보다 빚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석 달 안에 가족들이랑 상의해서 다 같이 상속 포기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1억 2천만 원 한 푼도 안 갚으셨습니다. 한 푼도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큰돈 안 날렸습니다. 아버지 빚인 줄 몰랐으면 저희 가족 다 망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알고 대처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7세 한모 어르신이요. 어머니 상속세 신고를 직접 하셨습니다. 처음엔 걱정 많이 하셨어요. 세무사 안 쓰고 할 수 있을까? 혼자 해도 될까? 이러셨죠. 그런데요. 차근차근 알아보시고요. 기한 맞춰서 신고하셨어요. 가산세 한 푼도 안 내셨습니다. 공제도 제대로 받으셔서 세금 많이 아끼셨어요. 선생님, 세무사 안 쓰고도 했어요. 저도 할 수 있더라고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숫자예요. 배우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4세 윤모 어르신이요. 형제가 네 분이세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이 미리 모여서 상의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뭘 맡을지 정하셨습니다. 큰형이 사망신고요. 둘째가 안심상속 서비스요. 셋째가 장례 진행이요. 막내가 상속세 신고요. 이렇게 역할 분담하셨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차질 없이 진행하셨습니다. 형제 간 분쟁 없었습니다. 과태료 없었습니다. 세금 폭탄도 없었어요. 가족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부모님 보내드리면서 오히려 형제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참 보기 좋죠?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60대, 70대 어르신입니다. 평범한 분들이에요. 차이가 뭐냐요?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배우고 대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우는데 늦은 나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잘 못하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정부24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스마트폰에 깔아두시면요. 집에서 편하게 각종 민원도 처리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분한테 부탁하세요. 얘야, 나 정부24 앱 좀 깔아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금방 깔아드릴 거예요. 그리고요. 중요한 서류는 사진 찍어서 보관하세요. 영수증 받으셨어요? 사진 찍으세요. 계약서 쓰셨어요? 사진 찍으세요. 은행에서 받은 서류도 사진 찍으세요. 휴대폰 카메라가 최고의 증거 보관 도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진들은 자녀분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두세요. 그럼 혹시 휴대폰 잃어버려도 안전합니다.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주민센터 직원한테도 물어보시고요. 은행 직원한테도 물어보시고요. 자녀분한테도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요. 장례비 집행은 가족끼리 미리 상의하세요. 영수증 꼭 보관하시고 가족한테 알리세요. 둘째요. 한 달 안에 사망 신고하세요. 한 달입니다. 넘기시면 과태료 나옵니다. 셋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이랑 빚 파악하세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넷째요. 석 달 안에 상속 포기할지 말지 결정하세요. 석 달입니다. 넘기시면 빚까지 다 떠안습니다. 다섯째요. 6달 안에 상속세 신고하세요. 6달입니다. 넘기시면 가산세 폭탄 맞습니다. 여섯째요. 영수증은 무조건 보관하세요. 영수증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일곱째요. 가족과 미리 대화하세요. 혼자 하시면 힘들고 분쟁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법도 복잡해지고 제도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땀 흘려 일하시고 자녀 키우시고 이 사회를 만들어 오신 분들입니다. 당당하십시오. 배우고 대응하고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가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부모님께 보내드리세요. 형제분들께도요. 이웃 어르신들께도요. 우리 같은 분들이 이런 정보 모르면 당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피해 보시지 않도록 말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 저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이 자녀분들께 짐이 되지 않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요. 제가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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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